그날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22년 뒤 그와 똑같은 방식의 범죄가 다시 시작됐다. 납치, 감금, 쓰레기 속 머리카락, SOS 신호, 그리고 리본맨이 돌아왔다. 샬롱드 홈즈 사화는 더 이상 단순한 빌런 응징 코믹극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미스터리 스릴러로 진입한 회차.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광선주공의 쓰레기 대란 단순 민원이 아니다. 사화의 시작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광선주공 아파트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쓰레기 수거 거부. 수거업체 측은 단호합니다. 분리수거 기준을 안 지켜요. 안 가져갑니다. 냉장고 옆에 전자레인지, 헬멧 옆에 음식물 쓰레기. 쌓이고 쌓인 쓰레기장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수라장이죠. 그 와중에 공미리는 억울한 오명을 뒤집었습니다. 어떤 쓰레기 봉투 하나가 문제인데 그 안에서 발견된 영수증이 미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 이런 쓰레기 좀 치우세요. 입주민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집니다. 미리는 바로 그 쓰레기 봉투를 조사합니다. 누가 봐도 내가 버린 게 아닌데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발견한 날짜와 시간이 찍힌 다른 영수증. 미리는 추리력 말렙답게 범인을 특정하고 당당하게 쓰레기를 되돌려주며 한마디 합니다. 이 영수증 당신 카드죠? 그리고 부녀 회장에게서 공개적인 사과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보인 미리의 끈기와 날카로움, 사화의 주제인 진짜 쓰레기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와도 맞물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선주공의 쓰레기 전쟁, 그리고 수상한 봉투. 미리와 준벤저스가 잠시 숨을 돌리려는 찰나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한 통의 공지. 광선주공 쓰레기 수거 전면 중단. 분리수거 규정 미준수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결국 쓰레기장이 꽉 막힌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일주일 한 달이 쌓이게 되면 이는 생활 불편뿐 아니라 보건 문제로 이어지죠. 입주민들 민원은 폭발 직전. 관리사무소엔 전화 폭탄, SNS에도 여기 왜 이렇게 더럽냐며 입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관리비는 왜 내요? 분리수거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던 미리 다시 경자 소희와 손을 잡습니다. 광선주공 해결사 3인방 출동 완료. 쓰레기 하나하나 다 뒤져서 원인을 찾자. 직접 입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자. 기왕이면 뷔페식으로 분리수거 스티커도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쓰레기 봉투를 조사하던 중 봉투 하나에 몰려있는 동일한 편의점 영수증. 그뿐 아니라 탈색된 긴 여성 머리카락, 피 묻은 휴지, 이상하게 구겨진 영수증 묶음. 이건 분명 일반적인 생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 순간 멀리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검은 후드티를 쓴 누군가가 쓰레기장 주변을 맴돕니다. 본능적으로 그를 쫓는 미리. 시선이 어둠 속을 가르며 아파트의 벽과 계단을 따라 긴박한 추격이 이어지고 결국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경비실에서 미리가 마주한 그 사람. 바로 전날 밤에 쫓던 그 검은 후드남이 신입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있었다는 사실. 신입 경비원 광규라고 합니다. 어제 인사 못 드렸네요. 이 장면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반전 포인트였습니다. 미리는 즉각 반발합니다. 그 사람이 경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하죠. 다음 입주자 회의 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광규의 예상 외 발언. 그 변태 제가 잡겠습니다. 이 남자 진짜 뭐지? 결국 2회차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일상 속 문제에서 시작해 여대생 실종의 복선, 수상한 인물, 심리게임까지 겹치며 완벽한 미스터리 서스펜스로 전환됩니다. 우리 언니는 어디에 있어요? 편의점 알바생 실종 사건과 리본맨의 그림자. 수상한 쓰레기 봉투 속 탈색된 긴 머리카락, 피 묻은 휴지, 그리고 몰려있는 동일 편의점 영수증들. 이건 쓰레기 불법 투기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무언가 범죄의 흔적임이 분명하죠. 공미리는 그 영수증 속 편의점을 추적합니다. 주소 찍고 가자.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미리와 추경자 두 사람은 그 편의점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건 쾌활한 척하지만 어딘가 싸늘한 표정의 편의점 사장 원석. 아, 쓰레기요? 아, 맞아요. 저희 겁니다. 너무 쉽게 시인하는 원석의 태도. 이상합니다. 마치 준비된 연기처럼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 편의점에 있어야 할 아르바이트생 혜정이 며칠째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미리는 직감합니다. 이건 실종이다. 이 가출이 아니다. 원석은 혜정의 동생에게도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여행 갔어. 머리 식히고 싶다더라고. 동생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능청스럽게 말하는 그 남자의 뻔뻔함에 시청자는 이미 분노 게이지 업. 그날 밤 미리는 작전을 짭니다. 그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소희가 배달 알바로 접근해 식사를 시켜서 그릇을 회수하고 그 안에서 단서를 찾는 방식으로 전지현 역시 물류 배달을 핑계로 편의점 사장의 집에 잠입합니다. 아, 주문하신 물건 가져왔어요. 그렇게 전지현은 몰래 내부를 둘러보다가 자물쇠로 잠긴 방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에 누가 있어? 이 장면, 화면은 정적이고 조명은 어두운데 그 정막 속에서 느껴지는 숨소리. 시청자들은 점점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미리는 배달 그릇을 손에 쥐고 식기 뚜껑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죠. 혜정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S. O. S. 확실해. 혜정이 아직 저 집 안에 있어. 줌벤저스 4인방 전원 출동. 미리는 소리칩니다. 문 열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원석은 끝까지 잡아떼며 무슨 헛소리세요. 고소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 미리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황.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하고 원석은 체포됩니다. 현장 수색 끝에 자물쇠 방 안에서 혜정은 무사히 발견됩니다. 눈은 풀려있지만 생존했습니다. 진심이 없던 어른, 무관심한 사회.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는 어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줌벤저스. 그러나 그날 밤 또 하나의 충격적 예고가 등장합니다. 뉴스 속 보도 화면. 22년 전 연쇄살인 사건 리본맨이 다시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은 미리의 얼굴을 천천히 비추고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폐가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장면. 친구 지은과 폐가 체험을 나섰다가 그녀만 살아 돌아왔던 사건. 살해된 채 발견된 지은. 그리고 그 옆에 리본으로 묶인 흔적들. 리본맨 다시 시작된 걸까? 검은 후드를 쓴 남자. 1104호 앞을 서성이던 그림자. 현지 뒤를 몰래 따라다녔던 시선. 지금 이 아파트. 22년 전 그 사냥터가 된 건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롱드 홈즈 사화는 1화 3화의 생활 밀착 범죄에서 본격적인 연쇄살인 미스터리로 방향을 틉니다. 분리수거 봉투 하나로 시작된 일상이 점점 진실과 거짓, 생명과 범죄의 경계선으로 들어가며 줌벤저스 4인방은 다시 진짜 탐정단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리본맨의 범죄 방식과 유사한 사건이 광선주공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죠. 결국 미리는 자신의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연쇄범 리본맨과 어떻게 대적할지 다음 회차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살롱드 홈즈 사화는 코믹 추리극을 넘어서 강력 범죄, 미제 사건, 정체불명의 연쇄살인까지 다채로운 장르가 유기적으로 섞여 완성도 높은 스릴러로 도약한 회차였습니다. 배우 박지아 배우님의 유작으로 알려진 회차이기도 하며 그녀의 마지막 열연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전개될 이 드라마 생각보다 훨씬 강력함이 엿보입니다.